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정신과 전문의 의학박사 최성환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그 의료 환경, 최근에 무슨 대면 진료가 아닌 이제 영상 진료를 통해서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CCTV 카메라를 이제 수술실에 설치한다든지 등등의 이제 현안 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단순하게 여태껏 평생껏 의사 생활을 해온 저로서 저희 때는 지금처럼 이 과가 아무리 분화가 된다 하더라도 파견도 많이 다녔고요. 인턴 때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레지던트가 돼서도 여러 가지 시술, 정신과 의사라고 해서 사람 시술을 못하지를 않았어요. 기본적인 시술들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었는데, 요즘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려는 얘기는 상당히 좀 가슴 아프고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조금 됐지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수술실 CCTV의 설치를 강제화한다는 법안이 나온 것이 제법 됐습니다. 그걸 발의한 분들의 명단을 또 발의했다가 철회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잘 생각을 해보다가 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잠깐 어떤 성명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CCTV 설치의 목적이 의학적인 것이냐, 아니면 과연 정치적이거나 외교적이거나 국가적인 어떤 위협 상태에서 어떤 협박이나 회유에 의해서 벌어진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 간섭성 사건일 수도 있다. 항상 우리는 냉철하게 법안이 처리되는 걸 들여다봐야 됩니다. 특히나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것들은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폭로할 예정입니다. 저도 갈 때까지 간 사람이라서 이걸 전부 다 이제 폭로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 법무부 장관 했던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사람들의 문제들을 보도 안 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쪽 왜 하필이면 대한민국에서 이 CCTV를 갖다가 수술실에 반드시 설치하라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되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일단은 우리 이웃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 파륜궁 수행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식민지인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이 독립운동가들 사람 숫자만 해도 2억이 넘어요. 3억 가까이 된다고 2억 몇천만 명이죠. 이 넘는 중국에서 자기 몸에 정확히 맞는 장기를 구하기가 아주 시군죽먹기예요. 게다가 사기를 당할 염려도 없어요. 사기를 당할 염려도 없는 것이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을 만한 권위 있는 지원단체. 이걸 정확히 제가 밝히기는 싫습니다. 이런 거 잘못 얘기하면 요즘에 그냥 유튜브 날아가 버립니다. 밝히긴 싫습니다. 권위 있는 지원단체가 이를 뒤를 봐주고 적극 지원하고 있고 국가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곧바로 수술이 가능하고요. 체질을 또 정확하게 우리
무슨 체질이 오행의 체질을 태양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혈액형 또 이제 면역적인 반응이 안 일어나는 아니야 DNA의 어떤 그것이 얼마나 그 장기를 이식받을 사람하고 가깝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아주 골라서 정확히 골라서 이식을 해줄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상당히 장기 이식 기술은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갖다가 이제 바로 수술도 가능하고 이 체질도 정확하고 또 이제 싱싱하게 바로 잡은 싱싱한 장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이것을 이식 수술 받으시면 됩니다. 이식 수술 받으시면 됩니다. 믿어도 됩니다. 단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가격대인데요. 가격대도 고르실 수 있어요. 뭐냐면 그게 아니라 제 얘기는 어느 나라 제품 안에서의 가격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지역별로 좀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즉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 체질에 가까운 거하고 좀 먼 체질이 있겠죠. 가령 백인의 것을 받는다든지 우리가 또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의 것을 받는다든지 흑인의 것을 받는다든지 동남아 것을 받는 것보다는 중국이나 뭐 일본 사람하고 교환하는 것이 한국 사람끼리 하는 게 뭐 단일민족, 저는 단일민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단 문제가 되는 가격인데 아프리카는 죄송합니다. 아프리카 분들께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하는 방송은 지금 상식에 근거해서 인문학적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못해요. 지금 아프리카는 의료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장기 이식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장기를 얻어서 또 거기에 있는 의사들이 다루기가 어렵고요. 주로 많이 되는 건 이제 인도하고 남미의 장기가 아주 인기입니다. 그 인기인 이유가 이게 이제 가격대가 당연히 장기별로는 다르긴 해요. 장기별로도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람에서 나오는 장기냐가 아니라 장기별 뭐 간, 콩팥, 폐, 심장, 각막 마다 당연히 가격이 다르죠. 그 가격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한 가지 같은 제품을 갖고 봤을 때 가령 이제 콩팥이 이제 가장 가격대가 정확하게 이렇게 산출돼요. 그러니까 공개라고 하기 사실 이건 비밀 거래를 하기 때문에 공개라고 하기에는 참 힘든데 거의 대놓고 하기 때문에 가격대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 가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인도에서 거래되는 콩팥 한쪽 가격이 달러로 한 1,000불 정도 돼요. 1,000불. 1,000불을 원래는 1,000불을 받기로 돼 있어요. 내주는 공여자가. 근데 희한하게 이제 뭐가 이상한 문제가 발생하죠. 계약은 1,000불에 했는데 1,000불을 다 못 받아요. 300 몇십 불 받아요. 300 몇십 불. 그러니까 가족이나 공유자가 상당히 후회를 하고 가슴 아파하고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 브로커 사기를 많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인도 쪽에는 그렇다 그래요. 근데 인도가 또 그래도 브로커만 잘 만나고 장기만 잘 고르게 되면은 인도 의사들의 실력은 믿으셔도 됩니다. 대한민국에 인도가 6.25 때 뭘 지원했습니까? 의사들이 왔고 인도의 병원선이 왔어요. 인도 의사들은 실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믿어도 되고요. 중남미, 그러니까 센트럴하고 사우스 아메리카 쪽에서는 1만 불에서 1만 3천 불 정도 된다 그래요.
그 대신에 여기서는 뭐냐면 1만 불에서 1만 3천 불 약속을 했으면 그걸 줍니다. 나머지 브로커가 되고 수술 비용이나 그런 것들은 따로 자기네들이 지불을 하고 그 공유자한테 이 돈을 줘요. 10,000불에서 13,000불 콩팥 하나에.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도는 1,000불 준다 그러고 300 몇십 불 줬다 그랬죠. 그런 식의 이제 차이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이 중남미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대서양만 건너면 되니까는 이제 주로 이제 유럽 선진국에 계신 분들이 애용하시고 계시고 브로커들도 상당히 믿을만하고 이제 성실한 편입니다. 정보 제공을 잘해주고 날짜 같은 걸 잘 맞춰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공유자도 만족하고 공유 받은 사람도 만족한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의사가 하고 있다니 참 추잡하긴 한데요. 이것도 기술의 하나 아닙니까? 의료 기술의. 그 대신 중국은 좀 다른데요. 중국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냉동되었던 재료를 사용하는 거하고 진짜로 실제로 살아있거나 아주 그냥 팔팔 살아있거나 갓 잡은 우리가 생물이라 그러죠. 생물이라 그러죠. 이건 생물입니다. 이건 뭐 냉동입니다. 이건 뭐 냉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갓 잡은 생물을 바로 사용하는 데는 이 가격의 격차가 더 많이 나겠죠. 훨씬 비싸죠. 그래서 중국의 경우는 아마 약 3만 불에서 4만 불 사이. 3만 불에서 4만 불 정도로 함에도 뭐 고객들이 몰려 있다는 사람들이 대기자들이 많이 몰려 있다는 그런 소문이 너무 많이 돌고 있어요. 우려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로서 이 장기 의식이라는 거는 또 장기 공유라는 거는 자기의 뜻과 양심에 따라서 하게 되고 그 법적으로 차례를 기다려서 자기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대기자, 자기 장기를 갖다가 숭고로운 마음으로 자기가 죽었을 때 내가 이걸 땅에 묻히느니 내 장기 중에서 건강한 게 있으면은 이것을 내가 죽을 때 내가 죽으면 바로 이것을 갖다가 이 장기가 없어서 고통받는 다른 환자들을 위해서 기증하고 주어서 내가 그 사람 속에서 또 다른 삶을 보람 있는 삶을 진짜 인생의 보람 있는 일을 하고 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걸 받은 사람들은 정말 큰 감사와 고마움 속에 새로운 인생을 올바르게 착하게 훌륭하게 살아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관계가 바로 장기 이식의 기본입니다. 기본 윤리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은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법적 윤리적으로 정식으로 장기 이식에 대한 순서를 기다리다 보면요. 정식으로 법적으로 기다리다 보면 수술 시기를 또 놓치게 되고요. 기회를 놓치게 되고요. 또 거기에 또 브로커가 껴가지고 누구가 돈도 많이 준다 그래서 살짝 빼돌리는 양심 없는 관계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못 기다리기 때문에 결국은 브로커들에게 의존하는 게 사실입니다. 수술실 TV를 의무화를 실시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수술실 TV를 의무화시키면요, 좋아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건 제가 옛날부터 하던 얘기였어요. 옛날부터. 왜냐? 수술실에요, 카메라를 설치해서 다 수술 과정을 다 찍게 하면은 제가 병원장이나 병원 이사장이나 대학병원 이사장이나
어떤 그 뭐 삼성이나 뭐 현대, 아산 그런 큰 병원에 제가 수장이라면 지시를 내릴 겁니다. 뭐 어떻게 내리느냐? 수술할 때 수술은 원래는 대학병원 가도 수련병원은 수련하는 의사가 같이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환자가 조금 참 안타깝지만 의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실력이 부족한 새로운 의사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수련시키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감수하고 환자가 대학병원에 가는 거예요. 시설이 좋고 여러 가지 훌륭한 교수들도 있고 친절하고 다 좋지만은 가격도 비싸고 그 대신에 수련하는 전공의들, 레지던트, 인턴들이 참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감수하겠다고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수술 시스템이 의무화를 시키면은 저는 전공의들, 레지던트, 수련의들의 수술 참가를 금지시킬 겁니다.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어색해 보이게 할 수 있어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전문의들, 펠로우도 안 넣을 거예요. 순수한 실력 있는 전문의들만 투입할 겁니다. 두 번째, 2시간이면 능수능란하게 끝낼 수 있는 수술을 정상 단계를 다 하나하나 다 보이게끔 해서 해라. 나쁜 말로 얘기하면 2시간에 끝낼 수 있는 수술을 7시간으로 끌면서 천천히 하면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못된 마음인지 그게 철저한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뭘 해주는데 누가 안마를 해줘도 누가 우리를 안마를 해준다 그래도 말이죠. 이 어떤 그런 시간을 오래 해주는 게 낫지. 뭐 20분 만에 안마해주고 가라 그러면 뭐 시원하다고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7시간을 끌면서 천천히 수술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수술이 이제 밀렸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2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수술을 7시간을 하게 되면 하루에 가령 수술을 10건 할 수 있었던 게 2건으로 줄잖아요. 그쵸? 병원마다. 2건으로 줄면은 수술 대기자들이 엄청 밀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술이 밀렸다고 이제 하소연을 하면 핑계를 대면 돼요. 수술을 철저히 하느라고 시간이 밀린다. 요즘에는 카메라로 일일이 다 찍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갖다가 남모르는 기술을 부릴 수가 없고 빨리빨리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 다음에 수술이 가능한 기준과 연령대를 축소시켜서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사태나 위급 사태가 없는 아름답고 흠집 하나 없는 환상적이고 예술적인 수술 영상을 연출해 주면 됩니다. 아니 의사 병원이라고 그런 연출 멋있게 할 수 있는 기술 없을 것 같아요? 응? 예술적으로 찍으면 돼요. 이런 식의 저항 방식을 요즘 의료계에서는 이런 새로운 전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준법 투쟁이라고 부릅니다. 준법 투쟁. 뭐냐? 법을 준수해 가면서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투쟁이 가능한 거예요. 위험한 수술은 거부할 수 있죠. 그건 교과서랑 그거는 법에 돼 있습니다. 위험한 수술은 거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가족들이나 환자 본인이 진짜 수술 중 돌아가셔도 좋으니까 제발 기회만 달라고, 제발 그냥 수술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라고 기회를 달라는 말을 요즘 믿는 의사들
한 명도 없어요. 왜냐? 여러분 이런 거 쓰죠? 수술할 때. 어? 이런 병원 가서 수술 전에 쓰는 서약서, 수술 전에 쓰는 서약서, 법적으로 효과 없습니다. 법적으로 효과 없습니다. 역시 또 윤미향 씨가 여기서 또 빠지지를 않네요. 윤미향 씨가. 누가 발의했고, 누가 기권했는지 아까 보여드렸죠. 그런데도 이런 안 좋은 소문이 자자해요. 뭐냐? 무슨 소문이냐? 의료기술 중에서 중국이 말이죠. 세계 최고가 되고 싶어 하죠. 뭐든지 세계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 중국이에요, 요즘에. 그러면 어떤 소문이냐? 의료기술 중에서 특히 수술 기술이 떨어지던 중국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최다의 장기 이식 기록 보유 국가가 됐어요. 장기 이식 수술을 이 세상에서 인구가 많다고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떠나서 통계를 보면은 중국이 장기 이식 수술을 가장 많이 한 나라, 가장 많이 성공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장기 이식 기록 보유국이 됐고 전문 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국이 못 따라가고 있는 분야가 있어요. 항상 중국이 축구는 16강에 못 든다든지 32강에도 못 든다든지 요상하게 중국이 뭐만 가면 그냥 한국한테 쥐지는 게 있어요. 그런 반면에 한국만이 최고인 게 있어요. 한국만이 최고인 거. 왜 중국 뉴요커들이 우리나라 와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 와서, 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영국에 있는 교포들이,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우리나라 와서 왜 치과 임플란트를 하고 가고 성형수술을 하고 가고 왜 그러고 가요? 돈 때문만은 아니에요. 비싸고 아니고. 중국이 더 싸지. 근데 미국에서 오는 거는 이해가 가요. 한국이 더 싸니까. 근데 중국이 한국보다 싼데 왜 중국에서 안 하고 왜 한국에 와서 하냐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못 살면서. 그 이유는 뭐냐면 말이죠. 이 미용이나 특수 초정밀한 이 수술 등은 대한민국의 발가락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묘안이 있었고 현재도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밀 해킹 기술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CCTV 보안이 얼마나 훌륭해야 될까요? 대한민국 국정원, 대한민국 대통령실, 국방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다 개털리지 털릴 가능성이 있고 은행은 당연한데 병원에 대학병원이면 몰라도 일반 수술 전문 병원에 그만한 보안 기능을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빨리 하자 그러잖아요. 빨리 하래요. 근데 모르겠어요. 누가 빨리 하라 그러는지 알지 나는. 아는데 얘기는 안 할게. 누가 빨리 하라. 아무튼 빨리 수술실 CCTV 촬영하는 거 강제 실행해서 대한민국의 기술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립시다, 여러분. 여러분, 널리 알립시다. 만세! 대한민국 만세!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공짜입니다. 오늘 프로그램도 공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 계속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자주 뵐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